자,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말은 좋지만 가능할까? 이거죠.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탈원전? 좋지 말이야. 대안이 있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국민들이요. 원자력 위험하다 인정하세요. 후쿠시마 이후에는 대부분 인정하세요. 근데 대안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왜 믿는지 잘 몰라. 마치 신앙심과 같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잠깐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원자력 위험하다. 근데 대안이 없다. 그러면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국민들에게 준 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신실하게 이 신앙심을 갖게 됐냐는 거죠. 원자력에 대안이 없다. 이게 정말 굳은 신앙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수십 년간 노력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되는가? 정말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개종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그렇긴 한데 제가 그 사이에 경험을 보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별거 아니에요. 세계 통계입니다.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원전 개수 그래프입니다. 1954년부터 쫙 많아졌어요. 주로 선진국들이 쫙 지었습니다. 근데 90년에 피크에 도달하고 그 후에 30년 동안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보이세요? 난 이거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전 세계 원전 개수 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후쿠시마 영향이지만 후쿠시마 전에도 늘질 않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원전 개수 계속 늘었잖아요. 세계 원전 개수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꾸준히 줄인 놈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줄였냐 봤더니 유럽이에요. 유럽이 30년 사이에 50개 원전을 줄여버렸어요. 거의 짓질 않고 없애기만 한 겁니다. 아,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한 10개 정도 줄인 거예요. 유럽과 미국은 원자력을 계속 줄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됐지.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꿨냐 봤더니 4개 나라가 메꾸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이 4개 나라가 원전을 짓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안 지었어요. 얘들만 열심히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세계 원전 개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까요?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IAEA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 한번 보세요. 신규 원전 안 지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현재 450개 근처거든요. 원전 개수가. 앞으로 20년 후에 몇 개로 줄어요? 150개로 줄어요. 전 세계에서 주로 선진국들이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20년 내로 300개의 원전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20년 후에 이 숫자를 유지하려면 누군가 300개를 지어야 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선진국이 안 짓기 때문에. 아까 4개 나라가 다 짓는다고 그랬어요. 4개 나라가 다 지어야 돼. 300개를. 불가능해요. 한국 20개쯤 더 지을 계획이었고요. 중국 50개, 인도 20개, 러시아 10개. 이게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다 지어진다 해도 100개야. 중동에 우리가 4개 수출하죠. 그게 중동 지방 전체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빼면 이제 남미하고 아프리카밖에 안 남거든요. 이 2개 대륙 다 합해서 10개가 안 돼요. 닫는 건 300개, 짓는 건 해봤자 110개, 120개. 이 상황이에요. 20년 내로 전 세계에서 150개 이상의 원전 개수가 줍니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30년간 성장이 없었잖아요.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죠. 같이 한번 합시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선진국들은 수십 년간 원전 개수를 줄이기만 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들 그 사이에 전기 어디서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화력 막 늘렸을까요? 아니면 막 아껴 썼을까요? 불편하게 살면서?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계 신규 설비예요. 누계같이 보이지만 누계가 아니고 신규예요. 1년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2014년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계 같으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겠죠, 지금? 잘 한번 보세요. 20년 전부터 확 많아지는 파란 거 뭐예요? 10년 전부터 확 많아지는 노란 거 뭐예요? 태양광 20년 전에 왜 안 했어요? 비쌌어. 요즘 왜 이렇게 많아져요? 싸졌어요. 작년 데이터 보니까 풍력 위로 올라갔어요. 태양광 2쯤 올라갔어요. 풍력은 비슷한데 얘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요? 파란 나라, 노란 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꼴인 빨간 건 뭔데? 그게 뭔데? 이게 바로 원자력이에요. 전 국민이 숭상하고 있는 원자력. 그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봐도 사양산업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누가 했어요, 이거? 이 5년 사이에 이 지은 놈, 이게 누구예요, 도대체? 이게 바로 아까 그 놈들이에요.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지은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요? 원자력에 지금 20배, 30배, 40배 투자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에다가. 시장이 지금 어디로 지금 선택이 끝났어요? 십몇 년 전에 선택이 끝난 겁니다, 이미. 근데 이 사실을 전 국민이 몰라. 아무도 몰라. 저는 이 그래프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몰라, 도대체가. 도대체가 다른 나라들이 어디서 전기 만들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국가 기밀인가 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아예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성적표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각 나라에서 전기 생산 중에 재생 가능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쉽습니다. 전 세계 평균 나오죠. 전 세계 트렌드가 다 나오죠. 보이세요. 평균이 얼마예요? 22.8%입니다. 뭐름이에요? 지구상에서 만드는 전기 전체 중에 22.8%가 재생에너지예요. 그리고 이게 1년에 1%씩 증가해. 올해 25%입니다. 25% 세계 평균. 5년 후에 30% 돼요. 25년 후에 50% 되거든요. 75년 후에 100% 돼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1년에 1%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80%, 60% 이런 나라들 10년 내로 100% 간다고 큰 소리 쳤어요. 투자하면 돼요. 까짓 거. 풍력 만들고 태양광 하면 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 달성한 나라 2개 있어요. 노르웨이 100%, 아이슬란드 100%. 얘들도 몇 년 전에 100% 아니었어요. 노력해서 100%한 겁니다. 100% 지금은 넘어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이런 나라들은 여건이 좀 좋습니다. 지열이 많거나 수력이 많거나 하는데 여건이 안 좋은 나라들도 10%는 다 넘어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 25%지. 아시아 국가들도 보세요. 다 10% 넘습니다. 근데 여기 1% 안 되는 놈 보이시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꼴찌입니다. 세계 꼴찌예요. 1% 안 되는 나라 없어요. 10% 안 되는 나라 정말 드물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 안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보셔야 돼요. 전 국민이 이걸 본 적이 없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재생에너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비싸다, 들었죠? 효율 낮다, 들었죠? 전기 별로 안 나온다, 들었죠? 전기가 나왔다, 안 왔다, 간헐성이 많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들었죠? 질이 좋지 않다, 안 들었습니까? 태양광 해놓으면 보기가 싫다, 안 들었어요, 혹시? 거기서 전기, 태양광 해놓으면 거기서 전자기파 나온다. 들으셨죠? 태양광 파넬 해놓으면 그 주변이 뜨거워진다. 열난다. 안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풍력 해놓으면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새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혀 죽는다. 피가 뚝뚝 떨어진다. 안 된다 소리만 잔뜩 들었잖아요. 여태까지.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어른들은 텔레비에서 그 얘기를 듭니다. 눈 돌리는 데마다 안 된다 소리만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안 되나? 태양광한테 우리가 아주 안 좋아요? 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태양광 1등 중국이에요. 그러나 5년 전만 해도 독일이 1등이었거든요. 독일 가보셨어요? 만날 첫날 비 와요, 거기. 햇빛 나면 막 우통 벗고 사람들이 일광욕을 해. 우리나라에서 누가 일광욕을 해요? 선블록 바르고 다니잖아요. 햇빛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독일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뭐가 햇빛이 없어요? 바람 안 불어요, 우리나라? 아니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그런 통계 한번 내볼게요. 제가 그걸 계산해 봤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요, 60기가 정도 됩니다. 60기가. 1시간에 60기가의 전기를 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쓰고 있는 전기예요. 근데 그 전기 양을 태양광만 가지고 다 만들려면 국토에 몇 프로를 덮어야 되냐? 전 국토를 다 덮어야 되냐? 아니에요. 5% 정도 덮으면 돼요. 5%. 근데 이게 계속해서 효율이 좋아져. 태양광 판넬 효율이 맨날 좋아집니다. 1년에 0.5%씩, 2년에 1%씩 좋아지거든요. 10년에 5%씩 좋아져요. 그래서 이 필요한 면적이 점점 줄 거예요. 국토의 2% 정도 아니면 3% 정도 덮으면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절반이 나와요. 왜 못해? 미세먼지 싹 없어지는데,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싹 끊을 수 있는데 왜 못해? 까짓 거. 그리고 풍력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나라 육상풍력은 좀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해상풍력은 더없이 좋대요. 바람이 충분히 불고 계속 한 방향으로 편서풍 계속 불고 있어서 해상풍력 자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상풍력만 가지고 우리나라 전기를 다 만든다,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해상풍력 발전기요 5메가짜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풍력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바람이 적게 불어도 20%는 나온대요. 그러니까 1메가는 나오는 거야. 바람 잘 부는 날은 70%, 80%까지 나온대요. 그렇지만 20% 밑으로는 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따지는 겁니다. 5메가짜리 하나를 세우면 1메가가 무조건 나와. 24시간. 그러면 이걸로 60기가를 만들려면 해상풍력 발전기 몇 개가 필요하죠? 6만 개가 필요해요. 해상풍력 발전기 6만 개. 1000줄로 심으면 돼. 천열종대 60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상풍력 발전기 6만 개를 심으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토 면적의 20%가 필요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막 따닥따닥 심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 심고 한참 저 멀리 하나 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면적을 계산해 본 겁니다. 국토의 20%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면적으로 따져봤더니 5%야. 국토 면적의 4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해의 5%만 해상풍력에다가 할애를 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 전체가 다 나와. 그리고 그것도 최소한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평소는 이거의 2배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는 전기는 뭐 하게? 자동차 전부 전기 자동차로 바꿔도 돼. 이해되세요? 영해 땅에 5%만 할애를 하면 모든 자동차를 전기로 하고 우리가 쓰는 전기 전체를 생산할 수 있어요. 왜 하려는데? 그럼 그거 할 돈이 어딨냐고? 전 세계에서 지금 풍력 태양광이 제일 싸요.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싸집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고 기술 발전을 안 해서 그렇지. 수입해서 박으면 돼요. 중국이 지금 풍력 1등입니다. 중국산 가서 박으면 돼요. 우리나라 기술들 증가할 때까지는 그냥 박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10,000개 받고 우리나라 국산으로 5만 개 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력발전소 제로.
원자력 제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안 해? 경제성만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 가서 투자합니다. 지금 기업들 사내 유보금 너무 많잖아요. 좀 보면 되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한국만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제 고등학교 때 짝꿍 생각이 나요. 절대 공부 안 해요. 시험 보면 무조건 꼴찌야.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많어.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가 없대. 그래서 오늘은 공부 못 한대. 내일 가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겨. 절대 공부 안 해. 그 꼴 아니야 지금 이거? 여건이 나쁘다, 땅이 좁다, 뭐가 어떻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안 하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으로 갑니다. 한국 탈핵 가능해요. 탈석탄도 가능해요. 재생에너지 엄청나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묻어가면 된다는 거죠. 원자력이 지금 우리나라 30%입니다. 5년 후에 전 세계가 평균이 30%예요. 재생에너지가. 5년 후 세계 평균만 하면 탈원전 끝나. 그게 어려울까? 태양광 풍력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원자력은 하나 짓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풍력은 2년 걸려요. 1년간 바람 조사하고 그 다음 해에 세우면 돼요. 1년이면 세워요. 태양광은 일주일이면 세워요. 일주일도 필요 없어. 이틀이면 세워. 전화하면 바로 갖다 줘. 뭐가 어려운데? 돈 있으면 그냥 사서 그냥 봐버리면 돼요.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좀 시간 걸리니까 지금 놔둬버립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한국 탈핵 어떻다? 가능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다? 세계적 추세를 따르면 돼요. 남들 가는 길 묻어가면 돼요. 유행 따라 묻어가면 돼요. 이거 전문용어로 컨닝이라고 그래요. 누굴 컨닝할 거냐? 걱정할 것 없어요. 세계 꼴찌 아닙니까? 아무나 보고 베껴도 성적 올라가. 쉽습니다. 한 놈 잡아 베끼면 된다. 그리고 참고문헌 소개하고 이걸로 일단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